이번 시간에는 수당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이 수나라는 위진남북조라는 분열을 통일하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그러한 나라가 수나라인데, 우리가 그래도 지난 시간에 배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위진남북조 시대를 우리가 흔히 문벌 귀족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통치했기 때문에 이 또 문벌 귀족 사회를 만들어낸 제도가 구품중정제라는 관리선발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하면은 문벌 귀족 사회, 그것을 만든 제도는 구품중정제라는 것 정도는 꼭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다음으로 이제 이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나라가 이제 수나라인데, 여기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복습 겸 한번 다시 보겠어. 일단 수나라는 그 앞에 있는 이 분열기를 통일한 나라야. 약 몇 년간 400년이 넘어 400년. 왜 그러느냐? 이 후한이 공식적으로 망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위나라가 공식적으로 수립되는 것은 220년. 수나라가 건국되는 것은 581년이고 통이라는 것은 589년. 이것만 따져도 220에서 589면은 약 170년간이지만은 사실 후한은 이때 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사실상 망한 거, 공식적으로 망한 거. 이때 170년대에서 180년대에 사실상 망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이때 중국의 황제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줄어들게 되고, 반면 군웅들이 할거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분열되고 말지,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분열기가 다를 바 없어. 이때부터 요 진나라의 등장, 이 지금까지 요 시대를 다룬 소설이 삼국지 연의. 소설책 이름은 역사책 이름은 삼국지, 그것을 소설한 것이 삼국지 연의. 그래서 여기 삼국시대라는 혼란기가 있었고, 진나라가 일시적으로 통일했다가 5호의 침략으로 영토의 절반가량, 이 북쪽 영토를 빼앗기고 수도를 서에서 동으로 옮기김에 따라 동진이라고 하고, 중국 북쪽은 5호가 결과적으로 총 16개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을 선비적인 세운 북이가 통일을 해. 이 통일했을 때 송나라가 있었지. 그래서 남쪽에도 나라가 하나, 북쪽에도 나라가 하나,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북이가 분열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전체를 그냥 북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북주 출신의 양견이라는 사람이 북주도 무너뜨리고 북제도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바로 수나라예요. 이때. 그리고 589년에 여기 있는 진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수나라는 589년에 이제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면 이 수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는데, 먼저 지금 얘기했지. 양견이라는 사람이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를 세우고
진을 무너뜨리면서 남북조 통일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심순위는 뭘까? 뻔하겠지. 중앙집권 체제 강화. 즉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 그때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율령 체제의 정비. 율령 체제. 이거는 한국 시간에 배웠죠. 뭐 율령 반포. 시계에서 법령이지 법령. 법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시작해. 이거를 완성한 나라는 당나라야. 그렇지만 이때부터 정비를 시작했는데 주목할 만한 게 뭘까? 먼저 중앙집권 체제 강화 차원에서 중앙의 관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삼성육부제. 요 삼성육부제도 이름 들어봤을 텐데 요것이 제대로 완성되는 것은 당나라야. 그래서 당나라 공부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또 하나 지방행정직으로 만든 것이 주연제. 이 주연제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군현제와 거의 비슷하다. 왜? 군현제는 중국을 여러 개의 군으로 나누고 그 여러 개의 군을 다시 여러 개의 현으로 나눈 것이고 주연제는 뭐냐? 중국을 여러 개의 주로 나누고 그 주를 또 각각 여러 개의 현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명칭만 다르지 사실상 내용은 이제 거의 같은 거지.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수나라에 와서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게 됐어. 구품중정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선발제도인데 물론 취지야 능력 위주의 선발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력, 능력보다는 가문에 의해서 관리로 선발을 하고 또 가문이 좋은 관리가 더더욱 진급이 잘 되는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가문 위주의 관리 선발이 아니라 철저한 실력 위주의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 제도를 시행하고자 과거제를 시행하게 됐어. 이 과거제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부터 시행된 그 과거제도와 당연히 같은 거지. 다음으로 그래서 결국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시행함에 따라 즉 가문 위주의 관리 선발에서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로 감에 따라 문벌 귀족 세력들은 약화되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돼. 다음은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제도를 정비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손꼽을 수 있는 것이 균전제. 고를 끼운 밭전. 토지를 균등하게 농민들한테 분배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겠지. 그게 바로 조용조. 또 이때 토지를 지급받은 사람이 또 군대도 가야 해. 그것이 바로 부병제. 요 내용은 요 또 당나라 공부할 때 조금 상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결국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으니까는 국가 재정이 당연히 좋아질 테고 또 부병제라는 군사제도가 정비되면서 군사력도 강화돼. 그리고 나서 이 양견이 곧 문제인데 이 문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양제인데 이 사람은 이러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대적인 토목 사업을 하게 돼. 그게 바로 뭐냐? 대운하 건설이야. 대운하는 왜 만들었느냐? 남북 간의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것은 중국의 지도를 좀 봐야 해. 보자.
요 중국의 강의 특징은 대부분의 강들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요거 회하가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좀 보일락만 한 것이 그 유명한 장강, 창지강, 양지강,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수도는 어딨냐? 여기 당시 지명 대흥, 당나라 때는 장안, 지금은 서안.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 양지강 유역, 강남 지방이 크게 개발되면서 여기가 중요한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이 육지로 이동한다는 건 사실상 그 당시엔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무조건 대량 운송과 또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은 배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가 바다로 나와서 삥삥삥 돌아서 이 황하를 따라서 가는 것뿐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하를 남북으로 판 거야. 남북으로. 그래서 이 남쪽 지방에 생산된 물자가 이걸 타고, 운하를 타고 바로 여기 황하로 왔지. 황하에서 또 바로 황하를 따라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지. 이 당시에 뭐 포크레인도 없지, 불도저도 없는데 순전히 사람 힘으로 삽질을 해서 이러한 엄청난 운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겠지. 이것이 물론 남북 간의 경제도 통합시키고 군사력 또 강화시킬 수 있고 경제력도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문제가 한 가지 있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약 400여 년간의 혼란기를 겨우 통일을 해서 안정기로 만들었는데, 이때 수나라는 안으로는 대운하 같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달렸던 것이지. 가서 삽질하느냐고, 일하느냐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건 한국 사시를 배웠지. 수시로 고구려 공격을 했어. 고구려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수나라 백성들이 바라던 바는 평화, 안정, 좀 쉬고 싶어. 수백 년간의 혼란기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계속적인 토목 사업을 하고 또 계속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무척 커져. 그래서 결국 그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수나라는 얼마나 망했느냐? 618년. 37년 만에 멸망을 말합니다. 이 혼란기 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연. 당나라를 수립한 사람이 이연인데 성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씨야. 이름이 이연. 이연이 결국 이러한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장안을 수도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해? 그 유명한 또 당나라. 우리 한국사 공부하면서 수나라, 당나라 얘기는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닐 거야. 이 당나라를 세웠고 곧바로 그 아들 이세민, 그 이세민이 결국 황제가 됐는데 그를 태종이라고 해요. 이때 율령체제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동돌궐,
지배하에 복속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만들게 돼. 그래서 이때 태종의 연호가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지치라고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당나라는 건국하지 몇십 년 안 돼서 최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최전성기를 그 연호를 따서 정관지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고종이야. 이 고종은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이 동돌궐을 여기서 복속시켰다고 하는데 이때는 서돌궐까지 이속시켜. 아, 여기서 한 가지. 돌궐을 뭐라고 하지? 한자로 썼을 때 돌궐이고 투르크를 중국 사람들이 돌궐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지금의 터키 계열 이 유목민족들이 중국 북쪽 일대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때 완전히 정복을 하고 또 있듯이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까지 정복을 하면서 영토상으로 이때 아주 최고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종은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있어. 바로 뭐냐?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나라 고종하면 별로 기분이 이제 좋지는 않지. 한편 이때 이제 당나라의 통치 제도가 사실상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을 해서 이 율령 체제를 완성을 하고 이 율령 체제로 국가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보겠어. 자, 아까 얘기했지. 삼성육부제를 완성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삼성 세 개의 성이 있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것을 고려에서도 이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약간 우리식으로 만들었지. 뭘로? 이성육부로. 고려 때. 그래서 고려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과 상서성의 밑에 육부를 둔 이성육부제로 우리식으로 살짝 바꿨는데 어쨌든 이 당나라 때 완성된 이 삼성육부제 중서성에서는 정책을 입안 일단 여기서 이제 기초를 잡아서 심의하고 상서성에서 집행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밑에 6개의 부를 뒀어. 희호, 예병, 형공. 아, 이것도 우리나라 거와 비슷하네. 고려 때도 또 요걸 그대로 본따서 육부제도를 운영을 했고 조선시대 오면은 부를 조로 바꿨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조선시대 육조도 뿌리는 이때 육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삼성육부를 이때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방제도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현제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아까 수나라 때 시행된 대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해. 균전이라고 해서 골고루 지급을 하면은 이 농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조용조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조, 용, 조. 요 앞에 게 조가, 예, 조세할 때, 조인데, 이게 뭐냐? 교과서 여기 있듯이 토지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세라고도 하고, 뭐, 전세라고도 했는데, 조선시대 때, 그거의 뿌리가 바로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용. 여기 노동력 징발이라고 돼 있지? 이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뭘까? 역이에요, 역. 역의 의무가 있어. 역의 의무가 있어, 역. 우리나라 이제 부역, 요역이라고 썼지? 그것의 뿌리는 용이야. 이 조는 특산물 징수. 그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 공납. 그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까지 시행되던 그 조세제도의 뿌리는 바로 이 조용조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쨌든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들은 조용조라는 세금을 내고, 또 하나 뭐라고? 군사제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겠지. 이러한 제도가 시작은 어디? 수나라. 완성은 당나라에서 완성이 되면서 당나라의 군사력과 재정은 더욱더 강화되고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당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력한 당나라의 국력은 계속돼서 현종 때까지 이르게 돼. 이때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대형무역도 발전해. 이때 당나라에는 뭐 그 당시에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드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연히 유럽 지역부터 뭐 지금의 중동 지방, 이슬람 세계, 중앙아시아, 뭐 이 동남아시아, 우리 한반도 일대 일본 사람들까지 드나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대외 무역도 발전해서 당나라는 이 아까 얘기했던 정관지치 태종 때부터 이 현종 때까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현종 때의 치세를 또 그 연호에서 따서 개원지치라고 그래요. 개원의 치세. 그런데 이 당현조 때가 어떻게 보면 최절정기야. 이때부터 당나라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현종이 이제 점차 안이해졌지. 그러면서 통치에 점차 관심이 좀 약해지고 또 이제 또 국력이 약해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당현종이 누구한테 빠졌지? 그 유명한 양귀비. 뭐 이것 때문만에 뭐 당나라가 약화되고 무너진 건 아닌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긴 하지. 성이 양씨고 이름이 귀비냐? 그게 아니지. 귀비 양씨가 되는 것이지. 황후의 칭호에 해당하지. 이런 예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장희빈. 숙종 때 장희빈.
여기도 마찬가지야. 10인 장씨야. 어쨌든 당 현종 때 와서 이 최절정기에 달했던 국력이 조금씩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영토가 이제 너무 넓어졌어.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수비하고 통치하기가 어려워서 새로운 지위, 뭐랄까, 관리를 만들어내. 통치를 위해서 새로운 관리. 그를 뭐라고 하냐? 절도라고 그래, 절도사. 그래서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절도사라는 직책을 만들었고, 이 사람한테 그 지역에서 자기가 알아서 군사를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그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황제가 허용을 해줘. 땅이 너무 넓으니까는 황제의 권력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도리어 이 절도사의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황제의 권력은 약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당나라가 이렇게 한동안 강력한 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율령체제라는 통치체제였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돼. 그 무너지게 된 계기가 바로 안사의 난이에요. 안사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야.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이. 안록산이 주동을 했고 그 밑에 있던 이제 직계 최고의 부하였지. 이 안록산은 절도사로서 당현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서 여러 개 지역의 절도사를 겸했어. 한 지역에 한 절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현종이 이 안록산을 너무나 믿어가지고 겸임을 시킨 거야. 여러 지역을. 이 안록산은 한족이 아니야. 이 사람은 투르크 계열과 이란 계열에, 그러니까 저 중앙아시아 계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민족인데 어쨌든 이 사람을 신임을 해서 강력한 권력을 줘서 당나라의 서북쪽 일대를 맡겼는데 이 안록산 입장에서는 당현종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즉 그렇게 신임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신임을 하자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당현종 말기에. 그래서 그 난으로 당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황제가 지금의 스촨성 한 수천 킬로를 도망갈 정도였고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이들이 지배를 했던 건데 근데 결국 또 내분이 일어나. 기가 막히게도 안록산은 누구한테 죽느냐? 자기 아들 안경서한테 죽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게 돼. 그러자 안록산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안경서를 제거하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을 해.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사사명은 또 자기 아들 사조이한테 암살당하면서 권력은 사조이한테 넘어가. 그러면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결국 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세력이 되었다가 결국 이들도 스스로 내분에 의해서 점차 무너지고,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당나라 군대만의 힘을 안 내니까는 외부의 군대를 동원해서 결국 안사해난을 이제 결국은 진압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안사해난을 거치면서 결국 균전제가 동요를 해서, 이 소리 뭘까? 국가가 안정되어 있어야지 토지를 백성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런데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고 혼란스럽고 지방 세력 성장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국가에서 균전제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지방 세력가들이 토지를 사유하고, 그럼 개인이 소유하면서, 원래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인데 이제 국가의 힘이 못 미치는 가운데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또 권력과 힘이 센 사람일수록 더 넓은 토지를 소유하겠지. 그래서 이들이 대규모의 장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장원제 하면 우리는 또 중세 장원제 생각하는데, 원래 중국에 장원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장원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서양의 봉건제도를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영주가 갖고 있는 토지를 또 장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마디로 대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세력가가 갖고 있는 넓은 토지를 그 당시에 장원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균전제 사실상 무너져. 법적으로는 균전제는 유지했지만은 그 표현 뭐지? 유명무실. 실질적으로는 대토지가 사유화되면서 그 지방 세력가들이 엄청난 대토지를 소유했는데 그것을 장원이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 당연히 균전제가 무너지니까는 무엇이 무너질까? 부병제가 자동으로 무너져. 그러니까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들이 그 대신 의무로서 군대를 갔는데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니까 군대도 뭐 안 나가지.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또 군대를 유지는 해야겠지. 그에 따라서 모병제를 시행하게 돼요. 모병제는 뭘까? 결국 직업군인을 모집을 해서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 이게 모병제예요. 그리고 조용조 또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부병제나 조용조는 균전제가 기반이 된 건데, 균전제가 붕괴됨에 따라 부병제와 조용조는 자연스럽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조용조가 무너져가자 새롭게 양세법. 양세법 뭘까? 중국의 이 한자, 한문의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 두 이자가 들어갈 자리에는 다 두 양자를 넣어. 그러니까 양세법이라는 것은 양세, 이세. 세금을 두 번 낸다 이 소리야. 이러한 어법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반이야. 문반, 무반, 이반인데 두 이자 대신에 양자를 쓴 거지. 어쨌든 이러한 양세법이 시행되면서 결국 이 양세법이 나중에 명나라 때까지 이것이 살짝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한마디로 현종 때까지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현종 때부터 이 절도사 세력이 강화되면서 수비를 위해서 설치한 절도사 세력이 강화되면서 도리어 황제가 약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 가장 힘이 셌던 절도사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황제의 권력은 더더욱 약화되고, 이 난을 계기로 해서 균전제가 흔들리고, 균전제가 흔들리면서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부병제와 조용조는 무너져 갔던 거야. 다시 봐. 그런 가운데 결국 이런 혼란기에 당나라 멸망의 결정타를 가한 난이 일어나. 그게 바로 이제 황소의 난이야. 선생님은 예전에 황소가 사람 이름인지 몰랐어. 진짜 황소들이 난을 일으킨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야. 황소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일으킨 난으로 이로 인해서 당나라는 급속도로 쇠퇴해서 그 당나라 멸망의 결정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황소의 난은 또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다면 있어. 왜?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당나라에서 관리를 지낸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 그 유명한 누구? 최치원. 우리 역사에서 조기 유학의 성공 사례라고도 손꼽히는 사람이지. 왜? 12살에 당나라 유학 가서 당나라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의 관리를 지냈어. 지방 관리를. 그때 이제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났는데 이때 최치원이 유명한 글을 써. 황소를 토벌하자는 글, 황소경문을 썼는데 이 글이 당시 당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문장으로서 손꼽히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손꼽히는 아주 명문장이지. 어쨌든 이 토황소경문을 읽은 황소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나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올 정도의 대단한 글인데 핵심이 뭐냐? 결국 당나라는 이 황소의 난으로 결국 급속도로 쇠퇴해서 사실 이 이후는 껍데기만 당나라지 당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전락하고 그런 와중에 결국 또 여기 절도사 또 나오네. 이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었던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결국 당나라를 멸망시켜버려. 그리고 세운 나라가 양나라야. 양. 요게 이제 907년인데, 당나라는 이게 618년에 세워져가지고 907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이 주전충이 당나라 전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당시 당나라의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중국의 북쪽 절반가량을 지배해.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아주 급속한 왕조 변화가 일어나. 즉, 양, 당, 진, 보이나? 보이지? 5개의 나라 왕조가 순식간에 교체를 하게 돼. 왜 순식간이냐? 960년에 우리 고려와 관계는 그 유명한 송나라가 건국이 돼. 그러니까는 약 13년 동안, 53년 동안에 5개의 왕조가 교체를 하니까는 한 왕조 평균 10년 겨우 넘어가는 이런 왕조 교체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당나라 영토의, 중국 영토의 북쪽 절반가량이었고, 남쪽에는 거의 동시에 10개의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5대, 5개 나라, 5대 10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대 10국시대. 그런데 양당진안주 5개 나라 모두 이 당나라 이전에 다 있던 나라 이름이야.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은 모두 후자를 붙여.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어쨌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뭐냐?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설 때까지 약 53년간의 분열기를 5대 10국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분열기 다시 통일한 나라가 송나라야. 이 송나라는 나중에 배울 테고, 또한 다음으로 당나라의 문화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 오늘 여기까지.